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경입니다. 네, 2019년 7월 3일입니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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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방의 북소리가 무슨 북소리인가? 바로 저 멀리 변방에서 들려오는 바로 그 북소리는 전쟁이 이제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던 그 북소리입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200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정확히 3년 지나고 이제 4년 차 넘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 총선이 있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도 초긴장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세력의 움직임은 잘 보여요. 이 친구들은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걸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라는 걸 돈 풀어대고 평화공세해서 4월 총선이면 그 전에 저 김정은이 한번 가급적이면 김정일이도 오고 뭐 지금 뭐 칼춤을 추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바로 상상력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저 이번에 자화자찬하면서 어제 국무회의 나와서 자화자찬했죠. 아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사실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정치나 정책이나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슬쩍 비치신 대로 지금 여당 문재인 세력의 그런 모습들은 잘 보이는데 야권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고 하여간 나라가 개판이 되더라도 총선 승리하겠다는 거 문재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판문점 시효가 뭐 총선 겨냥한 거 왜 무슨 의미가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성과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환호작약하고 그러는데 이 당은 황교안 대표로 이제 상징되는 그 당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목선 사건, 삼척강 목선 사건 같으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영훈 안보실장 정영훈 죽이고 은폐 정경두 정의용 죽이고 그다음에 노영민이가 어디에서 뭐 연락을 받아서 저 회의를 관계기관 대책을 했는지 잡고 문재인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 흐지부지 뭐 저 헌바지에 보리방구 새듯이 실실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뭐 말난 김에 목선 사건도 흐지부지 됐죠.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 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그냥 무차별. 일본이 1941년 진주만을 갖다가 공습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공습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정도로 뜨뜻미지근하게 대변인 성명 하나로 될 일이 아닙니다. 거의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이른바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어야 되고 결기여야 돼요. 근데 뭐 그건 뭐 다 이제 우리 애청자님도 다 아시는 거고 네. 보수 통합 뭐 이런 것도 스케줄 시간표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 아이템 하려고 취재 이번에 많이 하셨잖아요. 저 취재 좀 했습니다. 보면 우리 예전에 1956년이던가요? 56년이군요. 그 당시 그 유명한 신익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아니다 그 전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저 이승만 박사가 한 얘기다. 이승만 박사가 해방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던 신익희 이승만 박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즉 보면은 사실은 이 보수 우파들 다 압니다. 보수 우파도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친박 비박 나뉘어 있고 바른미래당 하나 있고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가 있잖아. 유승민 한마디로. 그리고 조원진 또 저쪽에 보면 저 대한애국당 강성 우파인 조원진 홍문종이 또 나와서 우리 공화당 이름 바꿨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 지금 120일째 취임 이제 어제로서 2월 27일 날 됐으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미지업 하는 부분에 가서 그거 하다가 보면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한번 발이 세게 걸렸습니다만은 그것 외에 보수 대통합을 위한 뭔가 가시적인 그런 움직임이 안 보여요. 걱정됩니다. 그거 지금 그 가시적인 게 나타나야 되는 건 언제 내년 4월 선거면 이제 공천은 2월쯤에는 2월 초까지 끝내 역산해 보죠. 4월 15일이 총선입니다. 그러면 뭐 통상 보면 한 달 반 전에는
대부분 공천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천 또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충 내년 한 1월 말, 그러니까 구정 이후에는 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공천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년 한 11월 정확히 얘기하면 대개 선거법에 따라 6개월 전에 180일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그렇죠.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10월쯤에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 그러면 지금 벌써 7월 하네요.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이 한국당 계열 네. 그쪽 의원들한테도 뭐 확약은 못 해주겠지만 네. 자 합치면은 들어오면은 네. 너희들 그 뭐 자리는 뭐 비워놓겠다. 네. 이 속도가 빨리 안 나면은 뭐 니들 자리 비워놓는 방식으로 무공천하는 방식으로 누가 이게 약속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네.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좀 우스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물 밑에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실무 차원에서는 오가는 모양입니다. 의원들끼리는. 바른미래당 지금 의원들 8명이 됩니다. 바른정당 계열이. 뭐 이해운, 뭐 정병국 등등등 오신환 50대 50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모르겠어. 뭐 손학규 50대 50인데 뭐 2대 8이라도 하자 그러겠죠. 아니, 3대 7. 이 아저씨가 50대 50이면 그때 6대 4지면 갑자기 2대 8이 나와. 그래서 그 이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이 이런 얘기죠. 아 여보세요. 당신네 지금 바른미래당에는 바른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있어. 그렇죠. 손학규 계열 쪽, 옛날 안철수 계열 쪽. 그 사람 당신 다 데려올 자신 있어? 그래도 이쪽에서 지금 바른정당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당대당 배부른 흥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조급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그 급한 거는 지금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고 왜냐니까 지금 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제 정동영, 손학규, 이정미가 나와서 펄펄 뛰면서 보면은 뭐 패스트트랙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관철해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번에 보면은 저 정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맡아라. 이 정개특위는 이제 선거구 조정에 관한 그렇죠. 것이 될 것이고,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사개특위를 맡고 싶은 거죠. 공수처하고 개혁하는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자 이런 가운데 보면 지금 바른정당 계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마찬가지 지금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선거법대로 통과되면요. 패스트트랙이 살아나서 패스트트랙이 살아나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짜 실현된다면 자기들은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되는 건 1도 아닙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죠. 그렇죠. 뭐 우리 예전에 한번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비례대표 지역구를 225 비례대표를 갖다 75로 나누고 75 중에 75를 갖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 지지율하고 가급적 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하죠. 우리 바른미래당이 예를 하나 우리 공화당부터 하죠. 우리 공화당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연말에 3인이 된 상태에서 조원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최소한 박근혜당이 이제 가시화돼서 예를 들어 15%를 받아 칩시다. 너무 안 돼. 10%. 10% 할까요? 10%. 욕 먹을 것 같은데 15%. 아 그래요? 15%. 15% 하면은 45석. 45석인데 그 45석 중에 이제 이게 50%니까 27석. 대략 그냥 그것만 해도 원내교섭단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정당 사람들 지금 쉽게 해서 바른정당 사람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우리 유승민이라 합시다. 유승민이 지금 중심이니까 유승민이 나 어영부영하면 이 양반도 10% 얻습니다. 10% 얻으면요 어영부영에서 한 20석 이상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쁠 게 없는 거야. 사실 흔한 얘기로 똥끝이 타야 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 똥끝이 안 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트랩인데 네. 지역정당 평화당 민평당 박지원당은 네. 이렇게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광주 전남에서 찍어줘라. 네. 대신 정당 투표는 우리 지역 대표하는 평화당에다 찍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지역 비례대표로 또 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의 포션은 많아지니까 이렇게 선거운동 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 했었어요 예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에다가 족쇄를 확 채워버린 거예요. 그 옛날 김정수 박사가 늘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때려 죽여도 40%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이나 뭐 저 평화민주당, 저 대한애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겠네요. 느긋하게 지켜보고 그렇다면 이제 급하게 움직여야 될 것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물론 최근에도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저 그동안 저 미국 캐나다가 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들어오지 않았어요?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박관영 전 국회의장도 만나고. 그제는 김무성 씨를 만났다는 게 또 뉴스가 나오대. 조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각수 이제 전 주일대사 좀 차관하셨죠. 네.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보면 움직임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보니까 김무성 대표를 갖다 두 분이 공개적으로 단독 만났다. 대자를 했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사무총장 후임으로 처음에 이진복 의원을 생각하다가 이진복 의원은 알다시피 김무성 계정. 김무성 직계입니다. 그다음 또 친박 쪽에서 반발하니까 이제 범친박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 현 의원을 갖다가 영입하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친박계들이 비박계들이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집안 단돌이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집안 단돌이 일본말. 네. 집안 단속도 집안 단속도 안 되는. 집안 단속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도 서서히 지금 이 초침이 빨라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월 11월 되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면 사실 이제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사람 나중에 하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 8명 가지만은 우리 8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다 공천 하나씩 줘야 되니까 좋다. 50대 50은 안 되더라도 집은 내놔라. 집은 내놔라. 30, 40번 내놔라. 이거 하면 황교안 대표 그거 사실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으로 해결 못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 여름 7월이잖아요. 7월 8월 여름 지나면 9월부터 정기국회예요. 세월은 눈 깜빡할 새 갑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저 이슈 파이팅도 못하고 네. 아젠다 세팅도 못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네. 그 한국당 안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 지금 황 대표는 막 사건들이 여기저기 막 다발적으로 터지니까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 네. 타스크포스를 만들자. 목선 타스크포스, 네. 탈원전 타스크포스. 그렇게 하고 타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황태수는 저 원전 이런 거 밝으니까 너는 이 사람이 싸워야 돼. 혼자 막 싸우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 그래. 네가 타스크포스 팀장. 김영광이 얘나 하여간 저 뭐 목선 이런 거 뭐 저 해양 이런 데 전공이니까 해라가 아니고 김영광이가 그냥 거품 물고 맨날 그냥 막 목선에 간첩선이다. 이게 뭐 무슨 뭐 어떻게 됐다. 정영이는 죽이고 뭐 저 문재인 날리자라고 막 날뛰고 할 때 이 사람을 타스크포스 팀장을 그러니까 아무도 안 움직인다는 거야. 차분하게 앉아서 딱 한 가지 확고한 욕심은 있대. 뭔데요? 다음 총선 출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당이 이제 이 질이 밀려나는데 선거의 3대 요소 아시잖아요. 선거의 3대 요소는 우리 정당판 선거판에 이건 전설 아니 이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그렇죠. 공리. 공리입니다. 첫 번째가 구도입니다. 구도는 지금 지극히 불리합니다. 언론 완벽하게 장악당해 있죠. 거기다 지금 일여다야로 선거 치러질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저 연동형 비례대표자 하면 뭐 완벽하게 맥을 못 치는 거. 자, 구도는 최악이에요 지금. 최악이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구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자유한국당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지금 대통령과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구도 최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인물입니다. 인물은 대폭적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황교안 씨 인사하는 거 보면 뭐 좀 키울 만한 뭐 누구지 제가 늘려요. 김태호,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근처도 못하게 설설설설 다 흩어버리고 관료 출신 박맹우, 한성교 의원보다 뭐 좀 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대중 인지도 떨어지는 사람을 또 하고.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는 사람이 추경호 아닙니까? 추경호 부총장. 추경호 부총장도 전혀 관료죠. 아마 황교안 대표가 보면 법무장관, 국무총리 등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내서 그런데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깨야 됩니다. 네. 자, 인물.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흔히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이슈입니다. 근데 이슈 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 안에 자유한국당 안에 아까 우리 싸우질 않으니까. 우리 지금 김영광 실장이 실제 보면은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고 당에도 있었고 다 있어봐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당에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위인설관이라고 그러죠. 기구를 자 이거 타스크포스에서 너 와라 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 와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합니다. 그렇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현재 여당에는 정청래 같은 놈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있으면 죄송합니다.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나라를 뒤집지. 정청래 같은 사람 5명만 있으면 나라를 뒤집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신들린 양 칼춤을 추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이 저절로 태스크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자영업 사람들이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 시켜서 하나 자기가 흥이 나가지고 종편에 나온 저 황태순이 저거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막 죽여야 된다 막 하고 막 공격하고 전화로 야 황태순 너 이 새끼 뭐 우리 권력 잡으면 죽여 협박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저녁에 기자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 야 내가 오늘 황태순이 죽였어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저기 저 뭐 보수 언론 대책 팀장이 되면 네. 힘이 나는 건데 차분히 있는 사람들 야 지금 임명장 김연광 귀하를 언론 탄압 대책 언론 탄압 대책위원 타스크포스 팀장에 임명함.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집에 갖다 놓고 땡이지 뭐. 땡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슈 파이터 하는 게 선거 전에 가서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거 전에 가서 싸우나? 이게 지금부터 제일 문제가 지금 해야 될 거꾸로인 것 같아. 이슈를 만들어서 싸우면 힘이 나고 사람들도 신명이 나면 사람들도 몰리고 새 인물 발탁해서 싸움장에 전장에 내보내고 그러면 구도도 좋아집니다. 구도도 좋아지는 거지.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 뭐. 자 우리 자유우파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이른바 당직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선거는 3대 요소 구도 인물 이슈.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슈를 이슈.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바꿔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장의 북소리가 아니라 싸우러 가자는 격전의 북소리였습니다.